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간사인 최우섭 위원입니다. 위원회 회의 진행에 앞서 정천식 위원장님이 의정활동으로 경기도 의회에 참석하게 되어 안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잠시 본인이 진행을 주재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바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농촌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정주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농촌사회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사회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액은 전년도 세출 예산액보다 10억 8,458만 8천원이 감액된 35억 91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업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33쪽입니다. 농촌진흥사업 운영관리입니다. 농촌진흥사업의 원활한 업무 추진과 농업인에게 양질의 영농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농촌진흥사업 관련 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1억 3,236만원, 농업인 상담소 시설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 3천만원, 시책 추진 업무 추진비 210만원, 농업인 상담소 건물 관련 공사 및 물품 구입을 위한 시설비 1,800만원, 자산취득비 135만원을 계상하여 총 1억 8,3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35쪽입니다. 농업기술 홍보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교육기반 조성과 농업기술 홍보를 통한 대농업인 서비스 강화 및 농업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농업기술지 발송 등 안성 농업교육 홍보 프로그램 운영과 교육장 유지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650만원, 공공운영비 1,920만원, 행사운영비 180만원, 재료비 450만원, 행사실비 지원금 120만원, 생활과학관 전기렌지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780만원을 계상하여 총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37쪽입니다. 농업인 상담소 지역특화장목 육성입니다. 읍면동 농업인 상담소가 중심이 되어 우수 농업기술의 신속한 보급과 지역별 맞춤 장목 육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업인 상담소 운영물품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910만원, 교육을 추진을 위한 행사운영비 1,040만원을 계상하여 총 1,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39쪽입니다. 농업인 상담소 지역농업 현장 애로기술 해결 사업입니다. 농업인 상담소의 운영 활성화와 지역별 당면 영농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지역 특화장목 육성 실증 시험 연구비로 4,500만원, 농업인 상담소 지역 특화 활력화 시범사업 4개소 추진을 위한 사업비 3,200만원을 계상하여 총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41쪽입니다. 기농 창업 활성화 지원입니다. 기농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정보 제공을 위한 기농 창업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행사 운영비 1,500만원, 기농 창업 시드머니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1,500만원을 계상하여 총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43쪽입니다.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 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농업기술 개발 및 보급을 위한 영농시설 개선을 통해 농업인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대강당 및 과학영농 상담시설 2개소 환경 개선 공사를 위한 시설비 1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45쪽입니다. 농업인 상담소 지역특화 활력화 사업입니다. 중점 육성 품목 및 당면 영농 문제 해결을 위해 상담소를 중심으로 교육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교육 추진을 위한 행사 운영비 1,200만원, 사업 추진 재료 구입을 위한 재료비 800만원을 계상하여 총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47쪽입니다. 농업인 단체 육성 사업입니다. 농업인 학습단체의 체계적인 지도를 통해 역량 강화 및 농업 발전의 핵심 단체로 육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과제교육 운영물품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100만원, 농촌지도자 세계술 보급 지원, 농업인 학습단체 교육 운영, 품목별 농업인 연구의 교육 등 교육 추진을 위한 행사 운영비 8,150만원,
교육 제1호 구입을 위한 재료비 700만 원, 행사 실비 지원금 1,820만 원, 농업인단체 해외 연수 및 농민의 경기도 연맹 가족수련회 등 사업을 추진을 위한 사업비 3,650만 원을 계상하여 총 1억 4,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50쪽입니다. 농업인 교육 사업입니다. 안성시에 적합한 농업 분야 교육을 통해 농업인 기술력 향상 및 소득 증대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업인 교육훈련 운영보조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위한 인건비 2,491만 6천 원, 비대면 교육장 통신비 등 공공운영비 122만 8천 원, 교육 교재 제작 및 물품 구입, 강사수당 등 교육 추진을 위한 행사 운영비 1억 1,300만 원, 농업인 교육 실습 재료 구입을 위한 재료비 1천만 원, 행사 실비 지원금 8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1억 5,724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53쪽입니다. 사회체 육성 사업입니다. 청소년들에게 농업과 안성시 전통을 배우는 체험교육을 제공하고 선도적인 후계 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회체 여름 리더십 캠프 추진을 위한 행사 운영비 1,500만 원, 체험학습 재료 구입을 위한 재료비 330만 원, 사회체 장학금 600만 원, 행사 실비 지원금 1,770만 원을 계상하여 총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55쪽입니다. 기농기촌 지원 사업입니다. 기농기촌 희망자에게 영농 체험 기회와 농업 창업 및 주거공간 마련 지원 등을 통해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농사업 심의회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160만 원, 기농기촌 박람회 운영을 위한 행사 운영비 1천만 원, 안상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을 위한 행사 실비 지원금 4,500만 원, 우수 기농인 육성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2천만 원을 계상하여 총 7,6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57쪽입니다. 농업인 대학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지역 농업의 특화 발전에 필요한 품목별 중장기 교육을 실시하여 지역 강서농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농업인 대학 운영 물품 구입 및 교재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400만 원, 강의 운영을 위한 행사 운영비 1,800만 원, 행사 실비 지원금 2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59쪽입니다.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 전문교육 지원 사업입니다. 신기술 및 품목별 핵심 기술 중심 교육을 통하여 농업인 기술 경영 역량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문 농업기술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행사 운영비, 행사 실비 지원금 등 총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61쪽입니다.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지도공무원 전문 능력 향상 지원 사업입니다. 연구개발 성과의 신속한 보급 및 확산을 위하여 지도공무원에 대한 맞춤형 교육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장 실습 및 직무 역량 강화 교육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국내 여비, 지도공무원 글로벌 역량 교육을 향한 국제 여비 등을 계상하여 총 4,0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63쪽입니다.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사업입니다.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 농업인에게 영농 정착 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자 선발을 위한 운영비와 영농 정착 지원금 5억 5,850만 원을 계상하여 총 5억 7,01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65쪽입니다. 농촌진흥사업 현장 기술지도 활동 지원입니다. 농업산학협동심의 운영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사업무 관리비 1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67쪽입니다.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체 육성입니다.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의 생산기술 및 마케팅 학습 지원을 통한 역량 강화를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품목별 농업인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행사실비 보상금 등 총 4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69쪽입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교육 운영 지원입니다. 농촌지도자 회원의 과학영농 실천과 농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교육 추진 사업으로 행사 실비 보상금 총 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71쪽입니다. 사회치 육성 지원입니다. 사회치 회원에 대한 영농기술 및 경영기법 교육과 시범사업 추진을 통해 미래 농업 인력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사회치 회원 활동과 과제교육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행사 운영비, 청년 농업인 사회치 회원 신규 영농 정착 시범사업 등 총 5,85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73쪽입니다. 농촌지도자 육성 지원입니다. 농촌지도자 회원들의 과학영농 실천을 위한 정보 제공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업정보지 제공을 위한 사무관리비 3,9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75쪽입니다.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육성입니다.
품목 농업인 연구의 컨설팅을 통한 전문성 및 경쟁력 증대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품목 농업인 연구의 학습활동 운영을 위한 행사 실비 지원금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77쪽입니다. 농업기술 평생교육입니다. 지역 농업인에게 농업기술 평생교육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농업정착을 위한 사업으로 농업기술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행사 운영비, 행사 실비 지원금 등 총 2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79쪽입니다. 청년 농업인 희망 씨앗 프로젝트입니다. 청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영농 경험 및 기술 습득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보다 쉽게 영농 정착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선도농가 현장 실습 멘토링 사업 4개소 추진을 위한 사업비 2천만 원과 청년 농업인 육성 사업 8개소 추진을 위한 사업비 2억 원을 계상하여 총 2억 2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81쪽입니다. 농촌 인력 중개센터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농촌 인구 감소, 고령화 및 계절성에 따라 부족해진 농촌 일선의 보급을 위해 농업 분야에 특화된 인력을 보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농촌 인력 중개센터 운영 지원 사업비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83쪽입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능력 개발입니다. 영농 현장 학습 교육을 통한 농촌 지도자 회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촌 지도자 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행사 운영비, 행사 실비 지원금 등 총 4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85쪽입니다. 청년 농업인 육성 사업입니다. 농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청년들에게 농창업 진로 교육을 통한 방향 설정과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위한 기술 교육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창업 진로 교육 및 청년 농업인의 역량 강화 교육 운영을 위한 행사 운영비, 행사 실비 지원금, 청년 농업인 CEO 육성 시범 사업, 영농 사회치 육성 시범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총 1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87쪽입니다. 생활기술 보급 사업입니다. 농촌 생활에 필요한 각종 교육을 비롯하여 라이브 커머스를 통한 농산물 홍보 판매 채널 육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라이브 커머스 가양주 제조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장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가양주 제조교육장 주방 공사를 위한 시설 및 부대비, 교육장 냉난방기의 신규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등 총 3,02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89쪽입니다. 농산물 종합가공기술센터 지원 운영 사업입니다. 농업인 가공 활동을 통한 농해 소득 창출과 새로운 가공 상품 개발을 위한 연구 및 교육, 컨설팅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산물 가공 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2,926만 원과 사무관리비, 시설장비 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4,260만 원, 농산물 가공 창업 교육 행사 운영을 위한 행사 운영비, 농산물 가공 및 실험실 재료 구입을 위한 재료비 등 총 1억 6,572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92쪽입니다. 농촌 생활 활력화 사업입니다. 농촌 여성에게 다양한 학습 활동의 기회와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추진하는 사업으로 생활개선의 정보지 제공을 위한 사무관리비, 생활개선 회원 과제교육 운영을 위한 행사 운영비, 행사 실비 지원금 등 총 3,3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94쪽입니다. 농촌 융복합 산업화 기술보급 지원 사업입니다. 다양한 가공제품 개발과 기술 이전으로 농업인 창업의 활성화와 포장재 개발 및 컨설팅 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산물 가공 상품 개발과 포장 디자인 개발 및 포장재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3,500만 원, 농산물 가공 창업 교육 운영을 위한 행사 운영비 1,500만 원, 농산물 가공 제품 온라인 포장재 개발 시범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1,6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6,6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96쪽입니다. 농식품 유통판로 확대 지원 사업입니다. 지역 농산물의 1인 방송 판매자를 육성하고 비대면 농산품 판로 확대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라이브 커머스 판매자 육성 및 활성화 행사 추진을 위한 행사 운영비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98쪽입니다. 쾌적한 농촌 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농촌 마을의 정통 문화자원 유지를 통해 농업인 소득 증대 및 지역 활력화 증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미린의 은하수 화장실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98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 가공사업장 시설장비 개선 사업입니다. 농업인 가공사업장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시설 개선 지원으로
소비자 신뢰도 향상 및 소득 증대를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5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02쪽입니다.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시범 사업입니다. 농업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위험 요인들을 진단하고 개선하여 농작업 재해를 예방하고 농업인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시범 사업으로 5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04쪽입니다. 떡볶이떡 상온 유통 기술 시범 사업입니다. 상온에서 유통 가능한 떡볶이떡 제품 개발을 위해 제조 및 위생 설비, 포장 디자인 제작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1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06쪽입니다. 농업기술 정보화 사업입니다. 농업인에게 정보 수집 및 분석 기술을 교육하여 정보화 기술 활용의 선도 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정보화 교육장 및 원격 화상회의실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 농업인 정보화 교육 운영을 위한 행사 운영비 등 1,966만 6천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08쪽입니다. 원예 복지 문화 형성 사업입니다. 관내 치유 체험 농장의 역량 강화로 도시민에게 양질의 치유 농업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시농업 및 치유농업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행사 운영비, 재료비 등 농촌자원 활용 치유농업 프로그램 보급 컨설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총 3,26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10쪽입니다. 강선원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강선홍 농업경영체의 기술 및 경영상태 진단과 지속적인 관리를 통한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강선홍 대전 행사 추진을 위한 행사 운영비, 행사 실비 지원금 등 2,4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12쪽입니다. 강선홍 사업관리 및 성과평가 지원 사업입니다. 강선홍 사업관리 평가 및 홍보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성과보고의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7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14쪽입니다.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 사업입니다. 지역별 작목별 소득을 분석하여 농업경영 진단 및 설계 등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기초자료를 활용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산물 소득조사를 위한 사무관리비, 경영기록장 작성 지도 여비, 경영기록 농가 보상금 등 총 9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16쪽입니다. 치유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도시농업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치유농업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농업의 치유적 가치 확대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각종 도시농업 및 치유농업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등 총 1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19쪽입니다. 도시치유농업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공공텃밭 운영을 통해 도시민에게 영농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며 지역 공동체 회복과 신선 먹거리 제공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텃밭 관리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4,262만 3천 원, 공공텃밭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재료비, 공공텃밭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 등 총 1억 9,20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21쪽입니다. 청년농업인 경영진단 컨설팅입니다. 청년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청년농업인 컨설팅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국내 여비 등 6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23쪽입니다. 농업경영체 육성입니다. 강선홍 자율모임체 및 중소농가 브랜드 활성화 지원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중소농가 브랜드 활성화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1,600만 원, 경영개선 컨설팅 농사시설 개선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1,6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25쪽입니다. 농촌 치유농장 육성입니다. 농촌 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공간 조성과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위한 전문 컨설팅을 진행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27쪽입니다. 반려식물 문화 확산 지원 사업입니다. 반려식물 재배기술 교육을 통한 반려식물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반려식물 그린콜 센터 운영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29쪽입니다. 과학영농 현장 기술 지원입니다.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임기제 공무원 인건비로 락급 일명, 락급 일명, 막급 일명 등 총 1억 6,351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32쪽입니다. 기본경비입니다. 농촌사회과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한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1,551만 6천 원, 국내여비 2,832만 원을 계상하여
총 4,383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34쪽입니다. 부서 운영 기본 경비입니다. 농촌사회과 부서 운영을 위한 업무 추진비로 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사회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세출안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종주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보충 설명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의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관실 의원님. 네, 이관실 의원입니다. 자, 앞에서부터 좀 빠르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534페이지에 보면 이번에 공공운영비로 해서요. 우편요금부터 차량 정비, 소모품, 시설 유지비, 전기 방역 안심벨 설치해서 다 신규가 잡혀 있거든요. 지금 농촌진흥사업 운영관리에 있어서 지금 전체가 다 리뉴얼이 되는 시기인가요? 이게 그 시설비 요거 성면 제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에 노후된 그 상담소들 같은 경우는 아직도 그 성면으로 시공이 된 데가 있어서 그런데 이제 성면 제거하는 사업비가 신규로 좀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요게 그 대체적으로 상담소 관련해서 이제 하는 것들은 거의 이제 신규로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농업인 상담소 같은 경우는 화장실 관리 용역을 한 4,800을 이번에 신규로 개상하셨는데 그전에는 그럼 어떻게 운영하셨을까요? 요거는 저 담당 담당 팀장님 과장님이 얘기 좀 드릴까요? 답변하시면. 네. 네, 과장님 말씀하십시오. 팀장님께서 제가- 하실까요? 네. 네, 지도기 팀장 정숙규입니다. 그동안은 농업인 상담소를 직접 그 근무하시는 분들이 청소를 했었는데요. 아예 그러니까 소독이나 이런 방역이나 이런 것들이 없었어가지고 올해부터 신규로 다 편성해가지고 그 사회적 기업하고 용역 맺어가지고 지원을 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사회적 기업이 들어오셔서 그럼 용역을 하시는 건가요? 일단은 사회적 기업으로다가 해가지고 저희가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아, 그럼 지금 이제 화장실 관리가 그러면 기존에 계셨던 그 분들이 하시는 게 아니고 따로 해주셨던 분이 없으셨고 상담 소장님들이 틈나는 대로 청소를 하고 하시다 보니까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그러니까 소독이나 방역 같은 게 1차적으로 안 되고 있었어가지고 아, 올해부터 이제 지원이 들어가기 농업인 시작합니다. 상담소가 지금 어디에 있죠? 상담소가 지금 운영하는 거는 10개가 있고요. 실질적으로는 읍면동별로 다 있는데 이제 면사무소 안에 같이 소속돼 있는 데가 있고요. 3개소가 그 정도 있고 그리고 임대사업소하고 이렇게 상담소하고 양쪽을 다니면서 하시는 데 있어서 실제적으로는 10개소가 있습니다. 아, 그럼 10개소를 그럼 이 용역 관리에서 다 하시는 건가요? 10개소하고 그 임대농기계 사업소에서도 상담소장님들 근무를 이제 순환 근무를 어디라고 하시거든요. 하셨죠? 임대농기계 사업소도 네네. 3개소가 있잖아요. 네네. 그쪽도 별도의 예산이 없다고 하셔가지고 같이 포함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아, 네. 그거를 좀 같이 좀 밑에다 적어 주셨으면 조금 더 이야기가 편리했을 것 같은데 갑자기 많은 금액이 잡혀 있어서 그동안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 5년 가까이 이렇게 상담소 쪽으로는 별도의 예산이 편성이 안 돼 있었다고 합니다. 아, 네네. 그래서 이제 거기 관리 용역을 이제 파견하신다는 거죠? 네네. 아,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541페이지인데요. 귀농 창업 지원입니다. 행사 운영비에 보니까 귀농 창업 지원 과정, 운영 용역 이렇게 돼 있어서 1,500만 원이 이번에 신규로 계상이 됐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팀장님께서 말씀하실까요? 네, 인재육성 팀장 김조아입니다. 지금 비고는 신규라고 돼 있지만 사실상 작년에는 사무관리비로 편성돼 있던 것을 올해 이제 용역을 맺기 위해서 행사 운영비로 이제 예산 과목을 변경해서 편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예전에는 그 교육 자체를 그러면 농촌 사회과에서 직접 했었나요? 아, 그건 아니고요. 사무관리비로 당초 편성돼 있던 것을 소리가 잘 안 들려서요. 좀 크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죄송합니다. 네.
예, 당초 사무관리비로 편성은 돼 있었고요. 그거를 이제 저희가 승인을 받아서 행사 운영비로 변경 승인 받고 사실은 행사 운영비로 썼던 거죠. 근데 올해 이제 본 예산 편성할 때 목적에 맞게 행사 운영비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아, 그러면 이 지원과정 운영은 그러면 어느 분을 용역을 주시게 되는 건가요? 올해 같은 경우 그 한경대 산하에 한국농업 아카데미라는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용역을 맡겨서 교육을 진행한 상황입니다. 아, 네. 그러고 548페이지에 보면은요. 농업인 단체 육성이 있습니다. 이 농업인 단체 육성에 행사 실비 지원금에 보니까 품목 농업인 연구회 참석자 보상에서 500만 원이 계상이 됐고, 그다음에 민간 경상 사업 보조에 농업인 단체 해외 연수로 3,150만 원이 잡혀 있는데 두 개 다 신규로 잡혀 있습니다. 요거에 관해서도 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팀장님? 네, 요것도 이제 첫 번째 품목 농업인 연구회 참석자 보상도 이제 뭐 다른 목에 있던 잠시만요. 행사 운영비로 돼 있던 걸 행사 실비 지원금으로 변경한 상황이고요. 그 농업인 단체 해외 연수는 올해 신규 사업이 맞아요. 그동안 이제 코로나 상황, 팬데믹 상황이어서 저희가 이제 2019년까지는 농업인 단체에 이제 해외 연수가 정기적으로 잡혀 있던 거를 못 갔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황도 정리가 됐고 하니 농업인 단체에 해외 연수를 내년에는 좀 추진해 볼까 하고 편성한 상황입니다. 이게 몇 분 정도 예상된 금액인가요? 저희가 7개 단체가 있고요. 단체별로 임원들 3분씩 편성해서 21분 계상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21분이 3,150만 원을 가지고 해외 연수를 가신다는 게 금액이 괜찮을까요? 저희가 1인당 150만 원 편성한 상황이고요. 원리는 아니고 동남아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제 해외 연수를 가는 이유는 연수라는 의미가 무언가를 좀 더 배워오고 해서 가야 되는 게 맞는데 실제로 항상 가시는 거 보면 동남아만 가시더라고요. 저희가 쌀농사 때문에 동남아로 많이 가는 겁니까?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그동안 많이 가는 데는 일본이라든지 베트남 쪽이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뭐 로컬이나 로컬 푸드가 좀 많이 활성화돼 있고, 베트남 갔다 오시고 좋았다고 말씀하시는 거는 그 저탄소 농법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요런 쪽으로 많이 이제 도움이 되셨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동남아로 가더라도 나름 배울 것들이 나라마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농업인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해외 연수를 가기는 해야 되는데 돈이 적으니 싼 데만 찾아간다라고 하는데 이게 취지하고 가는 게 너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농업인들의 어떤 벤치마킹을 위해서 한다 그러면 과감한 투자를 해주시고 그분들이 배워와서 그거를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활용을 해줄 수 있게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가격이 적게 했다 그러면 이거는 관광성이고 어떻게 보면 결속력 다지려고 가는 거죠. 근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농촌사회과에서는 교육에 관련된 부분을 담당하신다면 교육 취지에 맞게 금액도 좀 올리시고 더 맞는 부분으로 사실은 교육을 할 수 있게 하셔서 우리 의회에도 좀 이런 부분을 진정성 있게 좀 얘기를 해주시면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이 당연히 그거를 감업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좀 재고를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 네. 그 조금 보충 설명을 좀 드리면요. 네.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그렇게 해서 한 20여 명 해서 예산은 편성했지만은 그때 이제 그 목적을 좀 봐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조금 더 나은 선진국으로 갈 때는 인원을 좀 줄이고 이렇게 해서 좀 유동성 있게 운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유럽 쪽으로 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한 절반 정도로 인원이 줄여서 좀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목적에 따라서 국가에 따라서 조금 유두리 있게 이렇게 운영을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주변에서 듣는 얘기가 있어서 정책 반영해 주십사 하고 얘기를 드린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런 취지가 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해 주셔도 의회에서는 당연히 한번 검토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서 얘기 드렸습니다. 좀 많아서 제가 좀 건너뛰고 제일 필요한 것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도 또 질의를 하셔야 되니까요.
609페이지 원예 복지문화 형성인데요. 이게 원예 치유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도시농법 중에서도 이제 원예 치유 쪽으로 해서 지금 얘기를 잡아놓으신 것 같은데, 신규로 지금 잡아놓은 것 중에 민간 경상 사업 보조에 농촌 지원 활용 치유 농업 프로그램 보급 컨설팅해서 이게 1,600만 원이 돼 있는데, 어떤 내용들을 컨설팅을 하게 되는 거고, 또 이 금액이 산출된 게 왜 그런 건지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혹시 이제 그 팀장님- 저희가 치유농업 관련해서 치유농장이 한 3개소 있고요. 체험농장이 한 20여 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즘 한동안 이제 도시농업이 이제 사회적 트렌드로 됐다가 요즘에는 이제 도시농업 플러스 치유농업이 같이 이렇게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최근 한 3년간 코로나 때문에 이 체험농장이라든지 이런 데 소득이 제대로 이게 좀 활동이 안 되다 보니까 굉장히 침체가 돼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도시농업, 치유농업 플러스해서 체험농업 농장, 치유농장에 좀 이렇게 컨설팅을 해서 좀 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을 좀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은 저희가 지금 한 20여 개 농장 정도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현장에 가서 직접 현장을 둘러보고 그 농장에 맞는 컨설팅 하는 걸로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컨설팅을 하는 게 지금 올해까지 다고 12월 달에 이제 만족도 조사 하시는 거네요? 네, 이제 다 끝나고 이제 성과도 어느 정도 있는지 네.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또 해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 원예 치유 요거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지금 이제 뭐 원예를 좀 뭐 재배하고 이러한 시기를 생각하셔서 봄부터 이렇게 여름까지를 잡으신 그래서 건가요? 이제 농장마다 다 이제 편차가 이제 클 텐데요. 그 체험 농장도 이제 종류가 굉장히 많거든요. 작목도 다양하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간을 길게 1년 정도 이렇게 잡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제 성과 평가는 이제 연말에 가서 농장별로 한번 저희가 분석해 보는 걸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요게 이제 나중에 사업 완료를 하게 되면 이제 만족도 조사와 함께 이게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제 보고서가 제출되면 예. 그 결과표 좀 나중에 좀 챙겨주시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627페이지의 반려식물 문화 확산 지원 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게 공공주택단지에 방문해서 이제 반려식물 재배 기술을 해주신다라고 했는데, 지금 추진계획에 보니까 4월부터 11월까지 공공주택단지에 현장 그린콜 센터를 운영하신다 그랬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사업 내용을 팀장님께서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말씀하세요. 네, 지도기 팀장 정숙입니다. 그 공공주택단지 방문해서 반려식물 재배기술 교육을 추진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공공주택에 일단 신청을 저희가 받아가지고 거기에 이제 현장에 나가서 화분 관리하는 거하고 화분 이제 분갈이 같은 거는 직접 체험해 볼 수 있게 하고요. 그리고 병해충 관리랑 그 방제농약 살포 같은 거 그 교육하는 개념하고 이렇게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반려동물처럼 반려식물도 굉장히 이렇게 호응이 많고 높아가지고 공공주택단지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추진하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게 그러면 공공주택단지마다 지금 그린센터를 아니요, 운영하는 저희가 건가요? 그 전체적으로 공공주택 전체를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신청을 받아가지고 8개소 정도 해갖고 8회 정도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그게 이제 저희가 그 그린콜 센터라는 게 거기 공공주택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 센터를 설치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 이제 그 공공주택에서 우리 이런 프로그램을 좀 희망한다 하면은 저희들이 나가서 현장에서 이렇게 도와드리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희가 표현을 그린콜 센터라고 해가지고 조금 좀 이게 전달이 잘 못된 것 같은데 그린콜 센터라는 거는 저희가 이제 이름을 짓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 거기 현장에 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저희 본소의 그 전문 직원들이 전문가 그다음에 그 민간 전문가들을 활용을 해서
반려식물에 필요한 뭐 병해충 관리라든지 분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도와드리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뭐 공동주택 8개소가 이제 지원을 하면 거기에 맞춰서 날짜 정해서 날짜 가셔서 정해서 이제 순회하면서 이렇게 네네 프로그램을 그렇게 하는데 진행하는 이제 거죠. 8번만 진행을 한다. 일단 계획은 그런데 이제 저희가 네.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네네.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 네. 그게 쉽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이제 뭐 꽃을 하나 화분을 사다가 키운다든지 뭐 그러면은 사실은 농가 입장에서는 이제 뭐 이런 표현이 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은 좀 빨리 이제 그게 잘못돼야 또 소비도 되고 이런데 사실 또 키우시는 그 도시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또 나름대로 그 반려식물로서 키우는 재미도 있으시고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이제 도시민들한테 서비스하는 측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아파트 내에서도 베란다에 놓고 키우시는 분들이 많은데 예, 많이 계십니다. 네. 근데 사실 햇빛이라든가 예, 예. 아니면 습도라든가 뭐 이런 부분을 맞추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아서 네, 네. 화분이 비나분들이 많이 나오는 걸 예, 그래서 봤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네. 쉽게 생각하고도 키우시는데 사실은 아파트는 조금 그 환경이 자연 환경하고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 기술적으로 좀 이렇게 컨설팅을 받으셔야 될 부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 궁금증도 해결해드리고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네, 뒤에 팀장님 설명하신다고 그러시는데요. 조금 더 보충을 드리면요. 말씀하세요. 예, 농촌사회과장 조수환입니다. 좀 더 보충을 드리자면요, 저희들이 이제 농업인이라든지 전문 교육 강사까지도 교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까지 도시농업 관리사를 한 50여 분 정도 자격증을 딴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활용해서 그 구역을 나눠서 이렇게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50명이면 굉장히 많은 양인데요. 사례가 너무 아쉽겠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적합한 한 분을 지원자를 뽑아가지고 그렇게 지원하도록 아. 하겠습니다. 아, 네. 결국은 이제 교육을 받으신 부분을 다시 또 환원을 하는 부분이라 굉장히 의미가 있는 사업이겠네요.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시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토근 의원님. 네, 정토근 의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537쪽입니다. 농업인 상담소 지역 특화 장목 육성에 보시면 총 사업비가 1,950만 원 잡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농업 상담소 운영 물품 구입이 910만 원 잡혀 있고요. 교육 강사 수당이 260만 원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게 버스 임차료가 78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게 뭐 몇 식으로 어디를 갈 건지 전혀 내용이 없는데 그냥 버스 임차료 지역 특화 장목 육성이면 이 버스를 빌려가지고 지금 거기 사람들이 다 타고 어디 그 하우스 농사 짓는 데를 뭐 이렇게 방문하시겠다는 걸로 좀 보여지는데요. 보여지기는. 근데 그러면은 갈 때 그러면 운영 물품 구입이 바로 거기에 들어가는 부대 경비에 쓰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이거 완전히 무슨 계획서가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버스 임차료가 780만 원이면 보통 가까운 데는 60만 원 정도, 6, 70만 원이면 되는데 이 780만 원이 이게 지금 몇 회, 얼마를 몇 회, 몇 식으로 한 건지. 저희가 예.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읍면 농업 상담소를 10개소 지금 운영을 12개 읍면동을 다 하는데 네네. 이제 몇 개 그 상담소는 한 명이 2개 상담소 읍면을 맡고 있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10개 상담소장이 있으면서 12개 읍면동을 다 맡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읍면동별로 다 이제 그 지역에서 특화되어 있는 장목들이라든지 네네. 아니면 그 지역의 농업인들이 희망하는 장목에 대한 그 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할 때 현장 교육을 할 때 이제 버스를 임차해서 다녀오는 그런 버스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서운에 포도를 이제 주로 많이 하시니까 그런 포도에 관련해서 좀 그 선진된 그 지역에 뭐 재배 기법을 좀 보고 싶다든지 그러면 이제 그 지역 그 포도 농가들을 대상으로 뭐 좀 뭐 그 샤인마스켓 예를 들어서 뭐 지원을 한다면 그런 재배 지역에 가서 그쪽 농가들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컨설팅도 받고 이런 교육을 하기 위한 임차료입니다.
그동안은 지금 여기 신규로 잡혔거든요. 네네. 780만 원 지금 신규로 잡혀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 그럼 그동안은 어떻게 혹시 대처를 이게 하셨습니까? 그동안 있었는데요. 이게 코로나 생기면서 이제 이동 제한이 걸리니까 그래서 이제 제한을 했던 부분은 이제 다시 내년도에 네. 다시 부활하는 걸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 네. 자, 계속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533쪽입니다. 농촌진흥사업 운영관리에 보시면 워크숍이 하나 잡혀 있습니다. 농촌기술센터 직원 업무 연찬 워크숍 2천만 원이었는데 전년도에 지금 올해는 3천만 원 계상을 하셨습니다. 네네. 자, 이게 몇 명이 이거 지금 한 번 다녀오시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두 번? 저희가 그 작년도에는 2천만 원 예산이 금년도죠. 금년도에 2천만 원이 예산이 있었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금년도에도 한 3천여만 원 갖고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 비용이 저희가 농촌진흥사업 그 우수기관 그 선정이 돼가지고 1,500만 원 그 포상금 받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사업비 2천만 원 플러스 저희가 그 포상금 해가지고 포상금. 한 3천여만 원 들여서 연찬 직원 워크숍을 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2천만 원 세웠을 때는 이제 조직이 통합되기 전에 3개과 있었을 시절에 네. 그때 이제 2천만 원을 세웠다가 지금 이제 5개 과로 늘어나 가지고 약 한 120명 정도 되거든요, 저희 직원이. 그래서 거기서 그러다 보니까 금년에도 이제 2천만 원밖에 예산이 없었는데 할 수가 없어 가지고 이제 그 포상금 받은 거를 직원들한테 지원을 안 하고 여기 업무 연찬 하는 데다 썼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 부분을 조금 더 증액을 해서 3천만 원으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한 번 다녀오시겠다는 얘기잖아요. 일씩. 그게 이제 그쵸? 전 직원이 일시. 한 번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좀 이렇게 분할을 해서 한 반반씩 이렇게 좀 이식? 예, 그러면요. 이식이고 지금 인원은 한 5, 60명씩 해서 2번 정도 이렇게 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총 인원이 120명이시라는 거잖아요.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두 번으로 다녀오신다고. 네, 알겠습니다. 저기 계속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547쪽입니다. 농업인 단체 육성. 여기 좀 봐주시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게 어떻게 하시겠다는 얘기신지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해외 연수가 아까 잡혀 있었습니다. 아까 네. 말씀 주실 때 1인에 150만 원 다녀오시고 나면은 네. 지금 아까 동남아를 가신다고 이제 질문 주셨는데 갔다 가서 이제 뭔가를 이제 보고 오시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거 보고서 작성하십니까? 예, 보고서 작성합니다. 그래갖고 어떠한 경우들이 이렇게 설문지 다들 하시고 해서 거기서 느끼고 배웠던 거 이런 거 하십니까? 네네. 그리고 가시는 분들은 매번 체인지가 혹시 되십니까? 예, 매번 체인지 됩니다. 다른 예. 바뀌어서 예, 주목해서는 안 하고 인원 있습니다. 교체는 있으시고요. 예. 인원이 교체된다. 그래서 이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저희가 기준은 150만 원 곱하기 이렇게 잡았는데요. 네네. 이제 그에 이제 예. 그 협의해서 조금 더 저렴한 분야라든지 데는 국가라든지 이런 게 이제 다르기 때문에 그 상향에 맞춰서 인원은 약간, 조정되는 그거는 부분이 저기 있습니다. 좀 이렇게 일들이 늘고 줄 있게, 수가 예, 있다. 인원은 약간 될 수 있다고 변경될 수 있다는 얘기시잖아요. 네네. 예. 그리고 이제 매번 가시는 분 그러니까 인솔자를 빼고는 네네. 나머지는 이렇게 계속 교체되신다는 바뀌죠. 거죠. 예. 중복해서 계속 연속으로는 안 보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뒤에 거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579쪽입니다. 이제 청년농업인 희망씨앗 프로젝트입니다. 자, 여기서 이거 어떤 일을 혹시 하시는 겁니까? 현장 시습 5개월 이렇게 써 있거든요. 한 개 수당 멘티는 70만 원을 지급을 받는 거고 배우는 사람은 멘토는 월 30만 원 이게 주신다고 하는 것 같은데 네네네. 아마 그 농장이나 아니면 하우스 농장 하시는 예. 버섯이든지 뭐 이 토마토든지 뭐 이게 투수작물 하시는데 가서 이제
거기 이제 개방해 주시고 예. 보여주시고 하시면 그래서 저희가 이 예, 청년 그런 것 농업인들이 같은데. 이제 영농에 정착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자기가 희망하는 작목들이 있습니다. 이걸 조사를 해가지고 그 분야, 그 작목 분야에서 좀 안성에서 그래도 좀 선진적으로 하시는 농가들을 멘티를 다 모셔가지고 그분들한테 사례금을 드리고 5개월 동안 교육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지금 추진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자, 농산물 종합 가공 기술 지원 센터 운영입니다. 혹시 이거 농산물 가공 지원 기술 센터 운영하는 거 이거 얼마 전에 그 신문에 나왔던 그 생떼처럼 그 빵도 만들고 이런 거 하는 그 기술 보급해주는 그 사업하고 혹시 연관성이 요거는 있습니까? 조금 그거랑은 좀 차이가 다르고요. 그럼 생떼는 어느 여기- 과에서 했습니까? 생떼요? 네. 그 금강면에 있었던 네네네네. 건데요. 그 신문에 혹시 보도된 거 보셨을 겁니다. 거기 예, 저기 금강면에서 이거 식품 예, 이제 예, 예, 예. 가공해서 이제 기계를 지원 받았다가 네, 서면 쪽으로 옮겼습니다. 예. 이전을 했고 그리고 지원을 받고 있고 거기가 굉장히 잘 나가는 업체로 이렇게 좀 되고 있었는데 그 월 임대료, 네, 임대료도 못 내고 이렇게 해갖고 지금 그게 도산해가지고 경매로 지지난 3주 됐나 것 같습니다. 금요일 날 경매까지 진행됐는데 이거 지금 혹시 농산물 종합 가공 기술 지원 센터에서 그런 부분들을 혹시 장비 요거는 사주고 이제 이과에서 하는 일 아닙니까? 그거는 그 사업하고는 좀 다르고요. 예. 요거 농산물 종합 가공 지원센터는 이제 지난번에 의원님들 한번 같이 저희도 모시고 방문도 해주셨는데 네. 여기서는 쉽게 얘기해서 이제 그 가공을 희망하는 농업인들의 좀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는 시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예를 들어서 자기 농산물 가지고 가공 제품을 만들어서 생산하려면은 공장도 있어야 되고 시설도 있어야 되고 네. 그래서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가공센터에 와서 그 제품 개발도 하고 시제품도 만들고 판매도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수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걸 해보니까 내 제품이 이게 시장성도 있고 정말 그 판로도 괜찮은 것 같다. 그러면 내가 창업을 해야 되겠다. 그럼 이제 아까 그 생태처럼 자기가 본인이 이제 가공 공장 만들어서 이렇게 독립해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독립해서 나가기 전까지 여기에서 이제 인큐베이터 보육 시설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는 그러니까 가르쳐주고 옆에서 보조자 기술 역할을 지원해주고 시설 네. 지원해서 제품도 만들어주게 해주고 이런 거 테스트 베드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근데 그 제가 앞에 말씀드린 업체는 네. 그 이제 빵을 만들고 이런 거를 만드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장비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 장비를 다 지원을 받은 겁니다. 보조로 예. 장비를 지원을 받았는데 지금 이게 혹시 농업기술센터 어느 과입니까? 그러면은 지원을 그게 하는 아마 데가 농정과 장비 지원해 준 데가 농정과에서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여기는 지금 이 사업은 그러니까는 말 그대로 교육만 진행된다는 거죠. 예, 여기서? 그 제품 개발하고 그다음에 생산도 직접 해보고 판로도 직접 여기서 판매 활동도 해보고 하는 인큐베이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한 가지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보통 전을 이제 밀가루 같은 경우로 전을 많이 붙이지 않습니까? 이제 밀가루로 전을 많이 붙이는데 이게 쌀가루로 전이 되거든요. 네. 쌀가루를 이제 이렇게 분말 내 가지고 이제 쌀가루 전을 합니다. 표고버섯전은 거의 쌀가루로 하는데요. 이제 그 식생활 개선 사업에서 좋은 음식 이제 먹기 이렇게 해서 쌀가루로 하는데 그럼 내가 이제 이거 쌀가루로 거기서 이제 하나 이제 뭔가 식품을 개발해 보고 싶은 거예요. 예, 예. 그러면 이제 거기서 쌀가루로 해가지고 이런 거 개발해서 표고버섯을 이제 절단해서 표고버섯을 올린다든지 농산물로 우리 그런 걸로 거기서 다 해보고 그런 것들이 이제 잘 됐어요. 예, 예. 그럼 거기서 말하자면은 이제 내가 만든 음식 이거는 나만 만들어야 되는 특허 출원도 막 하고 이런 게 하겠죠. 예, 예. 그런 것들을 지금 여기서 이제 해준다는- 해보고 지원도 해드리고 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혹시 송급 바나나, 네네. 네, 이제 청년 농업입니다. 예. 이게 청년 농업인데 그 청년 농업인한테서들 이제 잘하라고 보니까 여기에 지금 사업비가 잡혀 있는 게 좀 있습니다. 혹시 이게 8천만 원씩 두 개가 잡혀 있던데 이게 그거와 유사한 건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청년 농업인이 이제 사업을 진행하고 싶을 때 청년 농업인 CEO 육성 시범, 영농 사이치 육성 시범 이렇게 해가지고 보시면 5쪽에 청년 농업인 육성 사업이 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 8천만 원이 육성이면은 이 청년 농업인이 하우스를 져서 그 하우스에서 내가 뭔가를 하고 싶어요. 그럼 이거 준다는 거 그거 아닙니까? 그 송급 바나나 같이 그런 거하고 지금 제가 사업명으로 봤을 때는 유사해 보여서 그렇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청년 농업인들이 자기가 사업 계획을 발표를 해서 그 심사를 해서 선정이 되면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 송급 바나나하고 같은 개념이죠. 예, 저기 위원장님, 저기 팀장님이 네, 팀장님 말씀하세요. 네, 인재육성팀장 김조아입니다. 네,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 맞고요. 말씀하신 그 송급 바나나 김재홍 씨인데요. 올해 이제 그 바나나 농장에 그 온도 조절기, 환기 조절기 설치해준 사업입니다. 비슷한 이제 청년 농들 육성하기 위해서 올해 정해졌습니까? 올해는? 올해 이제 사업이 끝났죠, 다. 그러니까 올해는 몇 분이나 받으셨습니까? 요 사업으로는 지금 2분 받으셨고요. 네. 그 밑에 영농사회지로 또 2분이 받으셨습니다. 자, 21년도에는 그 고산면하고 양성면에 있는 황 누구하고 고산면에 있는 윤 누구라는 분이 2분이 받으셨습니다. 그렇죠? 22년에 지금 2분 받으신 거잖아요. 그럼 지금 이게 같은 사업이었단 말이죠. 송급 바나나 똑같은 사업인데 손급 바나나를 받은 게 아니고요. 그때는 송급 바나나 9,600만 원씩 받은 거는 지금 이거 같은 그거는 거 아닙니까? 네, 다른 열대과 이야기죠. 그 국비 사업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거는 아니에요. 10입니다. 이거 제가 확인했는데 10이었는데요. 지금 이거 8천만 원. 네네. 그럼 이거는 지금 이분들이 뭔가를 이제 그러니까 하시는데 이게 바나나 농장에 22년에 지원하는 게 아니고 예, 예. 이제 그 작목이 굉장히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럼 자기가 사업 계획서를 만들어서 나는 이 작목에 대해서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해서 예, 발표를 예. 해서 선정을 하는 거죠. 그 여기는 지금 현재 그 청년농업인 CEO 육성 시범 사업하고 영농 사회치 육성 시범 사업이 종목이 혹시 달랐습니까? 다 다르죠. 아, 이분은 이거 다른 거 하셨습니까? 혹시 하나는 뭐 했습니까? 청년농업인. 네. 생산 기반 조성했습니다. 예. 자기 정식기에 GPS를 달아서 자율주행하면서 양파 예. 정식할 수 있는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아, 양파. 그리고 저기 영농 사회치 육성 시범은요? 지금 그 2분이신데요. 그 한 분은 축산 시설에 네. 사료 급이기를 설치했고요. 다른 한 분은 샤인머스켓 하시는 분이신데 사료기. 뭐 비파고개 당도개나 네. 중량설 멀기 뭐 이런 거 지원하는 사업을 근데 그 진행했습니다. 당도에 대해서 재는 거는 육성 시범 사업이니까 네. 그 포도 농가에다가 혹시 그러면 포도 농가에 포도를 택배로 막 보내는데 이제 이게 보통 보면은 포도 같은 경우는 좀 잘 터지지 않습니까? 손상이 많은데 예. 버섯 이런 것들 택배로 가면은 막 뭉거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요즘은 보니까 안 뭉거지게 에어캡을 해서 네, 잘 에어캡. 싸가지고 오더라고요. 그러면 이 육성 시범 농가가 우리는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면 그것도 선정받을 수 있습니까 혹시? 그러니까 그 본인들이 희망하는 작목에 대한 사업 계획서를 발표를 하고 심사위원들이 예. 심사를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선정이 된 그 청년들한테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둘 다 청년입니까? 아니면 위에 건 청년이고 아래 둘 거는 다 농업 청년 둘 다 아까 청년 육성 사업이니까 여기는 둘 다 청년. 예. 네. 청년들이 요 지금 이거를 하고 싶다. 한마디로 대추농가 네. 지금 이제 이쪽 보계면 쪽에
대추농가 청년들이 좀 보니까 좀 많이 계시더라고요. 요즘 예. 대추를 청년들이 좀 하겠다고 좀 많이 좀 요즘 이렇게 의욕을 갖고 움직이던데, 그럼 그 대추농가 청년들이 그 대추를 가지고 그 이렇게 대추가 들어간 여러 가지 식품이 있습니다. 이제 그걸 개발하려고 하면은 지금 아까 그 말씀하신 농업 그 뭐죠? 그 기술센터 가공센터. 예. 네네, 가공센터. 거기서 지도를 받고 예, 예. 열심히 지도를 받아가지고 익히고 성공을 하면 지금 이 청년 농업 민육성 예, 예. 여기다가 지금 이제 프로포즈를 하면 예, 예. 그 목표 달성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지는. 그럴 수도 있는데 이제 그때 상황이 이건 다 다르니까 지원자들이 어떤 애에 따라서 또 이게 상황이 예, 많이 예. 달라지니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쨌든 배우고 본인이 내가 이제 공모를 해서 네네 그 사업 타당성 검토를 해가지고 심사위원들이 오케이 하면은 이제 지원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정토근 부의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윤희 의원님. 네. 그 541페이지 보시면요. 지금 저희 안성시가 기농 활성화 선도인상 얼마 전에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맞죠? 예, 예. 근데 기농 창업 활성화 지원 사업이랑 555페이지에 또 기농 지원 사업이 지난해보다 감액이 됐는데 이거 배경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게 조금 좀 저희도 열심히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555페이지 같은 경우에 이제 안성에서 살아보기 그 체험비를 지급 보조하는 사업인데 사실은 저희가 그 예상했던 것보다 실제로 좀 많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내년에도 조금 지금 추세를 봐가서는 요 정도 예산이면 되겠다 싶어서 좀 줄여서 했고요. 마찬가지로 앞에도 요거는 이제 그 저희가 시비를 줄인 게 아니고 국비가 아예 줄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이게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네네. 그래서 좀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 기농 활성화 선도인상 받은 결정적인 원인은 어디 있다고 보세요? 안성시가?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수도권에 있으면서 네네. 기농하기 그래도 수도권 내에서 보면 기농하기에는 가장 최적의 조건을 갖춘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그 기농 활성화를 위한 사업도 여러 가지 많이 했었고요. 또 지금 보시다시피 그 여기 그 기농 사관학교도 여기 있지 않습니까? 농협에서 운영하는 거. 거기하고도 저희가 이제 협력 사업으로 다 하는 사업들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안성에서 살아보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 그 다음에 기농 창업 교육 이런 것들을 좀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네, 저도 그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에서는 수도권에서는 기농할 수 있고 기촌할 수 있는 네네. 굉장히 좋은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면 단위의 6개 지역이 소멸 위험 지구인데 그런 거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기농기촌 열심히 적극 활용하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농촌 협력 사업 같은 것들 진행을 하고, 이런 가운데서 필요한 인력들 있는 것들 이런 거 좀 살펴서 만약에 안성에서 살아보기 사업이 별로 호응이 없다고 하면 다른 다양한 사업을 또 발굴을 해서 자체 사업으로 좀 진행을 할 수 있도록 많이 좀 기농 기촌 쪽으로 신경을 좀 많이. 저희가 더 노력해서 더 네네. 좋은 사업 아이템을 발굴해서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63페이지에요.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 사업도 되게 좋은 것 같은데요. 이게 매월 80에서 100만 원을 12개월 동안 지급을 하는 건가요? 네네. 이 국비로 다 이제 지원이 되는 사업인데요. 네네. 이게 청년 농업인들을 만 40세 미만 영농 경력 3년 이하의 이제 청년 농업인을 중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농협 바우처 카드로다가 이제 그 연수에 따라서 80에서 100만 원 차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사업 규모가 청년 후계농 82명이라고 잡으셨어요. 예. 근데 이게 18년부터 22년까지 77명 하셨다고 하셨는데, 이게 내년에는 82명이 예, 조금 늘 것 같습니다. 가능하시다는 예, 말씀. 예. 그 정도로 저희가 수요는 어느 정도 조사를 해서 이제 예산을 반영을 하거든요. 40세 이하 청년 예, 예. 농업인이 그만큼 늘었다고 예, 보면 요즘 되는. 조금 좀 늘어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면 청년 농업인 지원도 많이 해주십시오. 예, 저희가 적극적으로 귀농하고 이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해서는 좀 홍보라든지 이런 데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 573페이지에요. 농촌 지도자 육성 지원에서 그 사업 내용이 농촌 지도자 회원에게 농업 정보지 제공이라고 하셨는데 이 농업 정보지가 뭘까요? 요거 그 농민 신문이라고요. 네네네. 그 농업인들 전문 신문이 있어요. 네네네네. 그 신문을 이제 지원해 드리는 겁니다. 아, 이게 지금 농업 정책과에도 농업 소식 및 정보 제공이 있던데 거기 그거는 이제 대상이 또 다르고요. 대상이 완전히 다른 예, 건가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농민신문은 없더라고요. 네. 587페이지에 그 생활기술 보급해서 가양주 제조 교육장에 가양주가 집에서 빚는 술 네네. 기술을 뭐 시연을 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그 가양주 제조 교육장이 있어요, 별도로.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그 우리 그 전래 내려오는 전통 술들을 교육도 시키고 실제 거기서 이제 만들어 보고 이런 교육장이 있거든요. 아, 그럼 라이브 커머스 교육장이라는 거는 뭐를 판매를 하시는 건 아니시고? 요 라이브 커머스 교육장은 이제 그 조그맣게 저희가 좀 하나 해놨는데 시설이 너무 열악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온라인 판매, 라이브 커머스 판매를 희망하는 농업인들이 거기서 할 수 있게 이렇게 시설 조그맣게 해놓은 데가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을 좀 보완하려고 하는 겁니다. 너무 열악해서. 이 라이브 커머스로 매출이 좀 있나요? 이게 이제 그 앞으로는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 그 롯데마트도 안성에서 이제 못하겠다 막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지금 오프라인 매장이 좀 많이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농업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특히 안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접 소비자하고 이렇게 거래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오프라인 매장도 주로 많이 출하를 하지만은 요즘에는 이제 가공 제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특별하게 좀 이렇게 온라인으로 매출을 좀 올리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교육도 시키고 이런 시설에서 실제적으로 그 라이브 커머스 그 판매 활동도 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좀 훈련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당연히 매출이 많이 안 오르죠. 그래서 이제 그 시호스트 이런 사람들하고 좀 그 요 라이브 커머스를 운영하는 기업하고 이렇게 협력을 해가지고 전문 그 유명한 쇼호스트 이렇게 붙여서 처음에는 좀 이렇게 데뷔도 시켜드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본인이 직접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매출을 올리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라이브 커머스가 이제 정부 부처 중소벤처기업부 같은 데서도 하는 걸 보면 투자 비용 대비 매출액이 정말 안 나오더라고요. 몇 이게 년째 근데 라이브 커머스는 당장 이렇게 소득이 올라가지 않고 꾸준히 쌓아가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장기간 꾸준히 하는 거를 전제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거를 하나의 그 쇼핑 채널처럼 새로 지자체에서 만들고 갖고 있는 것보다는 이런 그 온라인 판매에 대해서 의지가 있는 농가들이 자체적으로 요즘은 누구나 유튜브 영상이나 뭐 네. 영상 다 찍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걸 할 수 있도록 그 교육이나 안내를 해주고 사실은 온라인 쇼핑하면 일반인들은 그 매우 큰 매체 온라인 매체로 네. 들어가서 쇼핑을 할 뿐이지 이런 걸 찾아서 들어가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했을 때 그런 큰 유통 매체에 입점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입점이 저희가 이제 그런 거를 도와드리고, 네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도와드려서 이제 입점을 시킬 때 이제 유명한 그 쇼호스트라 이렇게 협력해서 데뷔를 시킨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이제 본인이 계속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자기가 노력을 하셔야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원해 드리는 거죠. 여기서 자꾸 하게끔 할 수 있게. 알겠습니다. 어쨌든 실질적 효과가 있도록 네, 알겠습니다. 투자를 하시더라도 네 그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질문을 드리면요, 그 지금 여기 단위 사업 중에 농업 인력 육성이 있어요. 그 농촌 사회과 이제 단위 사업 중에 농촌 사회과 단위 사업이 한 4-5개 되는 것 같은데요. 농업 인력 육성의 세부 사업이 제일 많아서 세 보니까 18개더라고요. 이제 심사하는 사람 그냥 일반인의 관점에서 보면 이게 거의 다 교육
프로그램인 것처럼 보이거든요. 물론 다 뜯어보면 조금씩 다른 지점들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이 18개 사업이 크게 변별성이 없는 것들도 있어서 예를 들면 농업인 연구 모임체, 뭐 농업인 학습단체 이 비슷해 보이기도 하고 또 농업기술 평생교육, 농업인 대학 운영이 있고 또 4H 육성이 있고 4H 육성 지원 사업 세부로 들어가면 내용이 다르기는 한데 그래서 이제 합리적으로 이제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 여기에 과연 중복되는 부분들이 없을까? 또 교육을 듣는 분들도 또 중복해서 듣는 경우가 없을까? 또 여기 보니까 참석 수당을 주는 교육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이건 자발적인 참여가 안 된다는 얘기인데 이 교육이 활성화가 된다고 봐야 되느냐? 교육 한 개당 평균 참여 인원은 얼마일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당연히 다 필요한 교육들이라면 좀 분류를 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좀 이렇게 내리에 인지가 되게끔 해서 농업 쪽으로 이쪽 교육이 필요하면 일로 가야겠다. 자발적이고 이제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좀 만들면 어떨까 싶어서 생각이 들었는데요. 의견 어떠실까요? 이게 이제 그 대상은 다 다릅니다. 이제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말씀해 주신 대로 대상이 다 다르고 과정 자체도 이제 기초부터 심화까지 다양한 과정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뭐 이렇게 그 전문 심화 과정 같은 경우에는 진짜 그 전문 농업인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여러 가지 굉장히 다양한 교육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생각하시기에는 이게 너무 중복되는 사람들이 와서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는데요. 뭐 물론 100% 아니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예를 들어서 새농업인 영농 설계교육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목별로 하다 보니까 뭐 내가 예를 들어서 양파하고 마늘을 하면은 양파 과정도 듣고 이제 마늘 과정도 듣고 이러시는 분들이 좀 계시거든요. 그런 거 말고 이제 그 외에 뭐 녹색농업 대학이라든지 뭐 이런 그 전문성을 가진 교육들은 중복되는 인원이 뭐 100%는 아니지만은 거의 뭐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이제 불특정 다수로 하는 교육들 아까 말씀드린 뭐 새해영농 설계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제 장목에 따라서는 내가 뭐 여러 가지 장목을 하면은 그런 거는 또 여러 가지 이렇게 같이 들을 수 있는 그런 거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세심하게 더 좀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초 심화가 있고 또 영역 이제 대상이 다 다르고 이랬을 때 이제 좀 이렇게 분류만 네, 좀 네. 해주셔도 알겠습니다. 어떤 안성시에서 어떤 교육들이 이렇게 이런 과정을 거쳐서 진행이 되고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단지 그냥 세부 사업 단위 사업 내에 18개 세부 사업이 있으니까 약간 좀 보기가 어려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황윤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예, 정통훈 부의장님 질문하십시오. 예, 정통은 의원입니다. 저기 보시면 606쪽입니다. 농업기술정보화 사업 체크해놨는데 아까 못 여쭤봤습니다. 여기 예산이 지금 22년도 예산이 1,535만 1,000원이고 23년 예산을 1,966만 6천 원을 잡았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정보화 교육장 계단 도색이 이제 22년도에도 35만 원이 잡혔는데 다시 23년에도 저기 35만 원을 또 잡았습니다. 자, 이게 계단을 도색을 한번 하면 몇 년씩 쓰는 거지 도색을 이렇게 반쪽해서 또 반쪽을 합니까? 아니면 뭐 2층에서 어디는 일부 하고 나머지를 혹시 안 하셨습니까? 이게 똑같은 금액을 이렇게 담아놔서 청소 용역이야 매번 예. 다시 해야 되는 게 맞지만 청소 용역비도 보면 여기 60만 원씩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이제 반복돼야 되니까 그렇다고 치지만 계단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계단을 한번 고쳤으면 팀장이 좀 답변하는 걸로 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사회과장 조수환입니다. 계단이 이제 철제로 이렇게 철제 난간하고 올라가는 쪽이 쇠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그걸 녹이 안 쓰는 재질로 바꿔야 되는데 그걸 못 바꾸고
저렴하게 도색만 해서 쓰는 그런 형편이 됩니다. 근데 그럼 22년도에 했는데 23년도에 도색을 또 한다는 건 말이 안 올해 지금 올해도 추진을 했는데요. 또 이게 해마다 이게 녹이 잘 쓰는 재질이라 어쩔 수 없이 또 예산을 매년 세워서 도색을 하셔야 되거든요. 네. 이게 왜냐면 이 철제 제품에 도색을 하면 왜 우리 저기 도로에 이렇게 횡단보도에 노란 페인트 발라져 있지 않습니까? 거기 바르면 이게 쭉 미끄러집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건데 지금 도색이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외부에 있다 보니까요. 이게 비 오고 눈 오고 하면은 좀 이거는 이렇게 노출이 많이 되다 보니까 부식이 이게 많이 되는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근본적으로 좀 대책을 세워서 네 이렇게 여기는 이거는 환경 지금 오염도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깔끔하게 한번 정리하는 걸로 이 다시 하겠습니다. 35만 원을 이렇게 세우셔갖고 매년 도색을 해서 어차피 뭐 농업기술센터를 뭐 다시 짓겠다 뭐 이런 막 얘기가 있으시니까 좀 그러신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지금 이 계단 부분은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매년 도색하시는 것보다는 다른 좀 안전한 방법을 찾으시는 게 좋으실 지금 것 같습니다. 부의장님 지적해 예. 주신 대로 저희가 그러면 요 요거는 계단 부분은 뭐 스테인레스라든지 녹슬지 않는 예, 좀 자재로 미끄러지지 해서 않는 부분으로. 시설비로 해서 다시 좀 예. 향후에 이게 너무 조치를 이거 하도록 도색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하신다니까 이거 너무 위험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부분은 누구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지금 이제 겨울인데 이제 이렇게 살짝 살얼음만 얼어도 일반도 미끄러운데 그 도색된 데는 완전히 너무 위험하니까 이 부분은 예. 요 저기 그 지금 현재 도색해 있는 거에 그 미끄럼 방지터 끝코에라도 미끄럼 방지 테이프라도 이거 붙이셔갖고 혹시 거기 뭐 지난번 제가 얼핏 들으니까 그 계단에서 미끄러져서 네네. 다치셨다는 얘기를 제가 좀 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그러니까 요건 좀 위험한 것 같으니까 요 부분은 좀 이렇게 다시 조치를 좀 소장님이 좀 예. 취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차후에 저희가 시설비로 해서 별도로 다 다시 시공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촌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2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